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용산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한남 3구역에 나왔습니다. 한남 3구역은 23년도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돼서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전체 한 98% 정도 이주가 마무리됐고 현재는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만 남아 있어서 조만간에 이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단계를 보면요, 이주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철거가 들어가고요. 철거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공사,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고요. 이주가 시작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재개발이 마무리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한 20년 만에 이주가 시작된 한남 3구역. 사실 재개발이 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한데요. 돌아다니면서 보는 느낌은 우리가 살았던 이런 옛날의 모습들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과거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자취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남 3구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과거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한번 임장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한남 3구역에서 제일 높은 동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교회 철탑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 한강교회 철탑이거든요. 여기도 과거에는 이 도로를 보면 그나마 높은 곳에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여기가 또 조그맣게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많은 소유자들을 의견 조율하고 동의서 해서 관리처분까지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소유자가 3,900명이잖아. 이 3,900명이라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한남 3구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게 2003년 정도에 지정됐고 23년도 6월 달에 관리 처분이 났으니까 20년 만에 재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이주를 시작했고, 이주 시작한 지 한 1년 4개월 만에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0명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명도 소송을 통해서 이주를 마무리 시킨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는 철거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저쪽 뒤쪽 편, 이제 이태원 역 쪽으로 가면은 거기 장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또 이미 철거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주가 마무리된 지역들, 이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영향이 없는 부분부터는 이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 지역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애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그런 동네가 철거되고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만은 과거가 없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도시가 새롭게 변화해야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런 모습들을 좀 눈여겨보고 이런 동네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에서 이제 진행 단계들을 보면서 또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장을 임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 지금 이제 진행되는 재개발 추진 구역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노후화가 되어야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진행되는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 정도 노후도가 있어야 재개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지어진 지 40년, 50년 되는 건물들이 대부분인 구역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노후화 됐지만,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도의 판단 기준이 한남 뉴타운, 이런 뉴타운에서 진행되는 그 정도 노후도만 생각하셔서 어떤 데들은 재개발이 진행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남 3구역은 전체 세대수, 건립되는 세대수가 한 5,988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은 한 1,100세대 정도가 되고, 조합원 수가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800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돼 있거든요. 기존 소유주 대비해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적어도 40%, 50% 정도 돼야 사업성이 있어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남 뉴타운의 경우 늘어나는 세대수는 한 25%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 3구역이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적인 기준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분이 한 800세대 정도 되는데 800세대 정도 되는 분양 아파트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에 분양한다, 일반 분양한다 라고 하면 그걸로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남 3구역 전체의 공사 비용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조합원들이 뭐 1인당 뭐 2억씩만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리고 일반 분양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가로 분양할 수 있는 지역들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그런 지역들은 용산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런 핵심지, 중심지 쪽을 투자하셔야 공사비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자하시고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동네가 정말 정말 굉장히 일신연스럽고 진짜 이 동네에서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재개발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네요. 한남 3구역 조합원들 30평대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한 14억 정도? 13억 전후, 13억에서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비를 한번 600이 안 되게 잡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가, 조합원 분양가는 한 18억 정도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분 플러스 건물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평가를 할 때는 대지 지분이 많으면, 땅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처럼 넓은 도로에 코너 각지에 있는 땅이라고 하면 좀 더 평가를 많이 받겠지만, 도로에 접하지 않은 저 구석에 있는 그런 도로들이 지분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높게 평가받느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적은 거는 5평, 6평 되는 것부터 많게는 10평 넘어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하게 지분이 많아서 평가를 높게 받느냐, 또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은 땅값 플러스 건물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비싸게 팔리거나 거래가 되면 평가도 높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려고 하는 그 빌라가 물론 지분이 많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지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좀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신축이냐 구축이냐가 어떻게 보면 가격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초기에 추진하는 구역들을 투자할 때 신축 빌라로 투자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분은 구축 빌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평가 금액에서는 구축보다 훨씬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을 들여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가성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신축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남 3구역도 굉장히 높은 지대가 있어서 높은 데서 보니까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니까 한남 3구역도 한강뷰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통합심의 나온 데가 있죠. 망원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도 최근에 통합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통과됐는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가 가능한 재개발 추진구역이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던,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계획들을 보면 우리가 사업수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한 300세대 이하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소규모 구역들이 여러 개 묶여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게 이제 모아타운이잖아요. 근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7개의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해서 진행됐지만, 이번에 통과된 구역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정도 되는 구역에 세대수는 270세대,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아파트들로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예상되는 증가되는 세대수가 2개 구역 모두 한 20세대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어떻게 아파트로 변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규모적인 면에서는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정말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될 수 있지만,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기존 소유주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나는 세대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한 270세대가 가장 큰 규모지만, 모아타운임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300세대, 500세대, 400세대 넘어가는 구역들을 진행하는 구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내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남 3구역 30평대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한 15억 정도 예상했는데, 아마 추가 분담, 공사비 때문에 한 18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합원 분양이 18억이면 일반 분양분은 적어도 한 23억? 그래서 25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그래도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서 분양받을 사람이 없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은 없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 추진구역에 조합원이 된다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익도 내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에게는 특혜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보유한 아파트들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것도 더 추가로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냐 아니냐,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에 대한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물론 이제 시간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구역 지정 전에 있는 초기 단계에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2, 3억, 3, 4억으로 서울 중심지에 아파트 투자 못 하잖아요. 아파트 투자가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긴 하지만, 내가 지금 3, 4억 정도 있는데 서울 중심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지만, 우리가 중심지 아닌 외곽 지역이나 서울 외곽지나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들은 지금도 양극화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상승 안 하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3, 4억으로 서울 중심지에 투자를 할 거냐, 외곽지에 투자할 거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거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는 투자는 이러한 재개발 초기 투자 구역의 중심지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재개발 투자라고 해서 아파트 투자랑 별다른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는 지역들이
조합이 설립되거나 뭐 진행 단계가 있으면 그 단계별로 내가 검토하거나 알아봐야 되는 사항들이 많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조합 설립되기 이전의 지역들이잖아요. 정비구역도 지정되기 이전의 지역들이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그냥 빌라 투자해서 갭 투자해서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심지에 붙어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투자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까도 잠깐 살펴봤는데 한남 5구역이 10년 전 가격이 도대체 얼마였을까 따져봤거든요. 근데 집은 굉장히 빌라기 때문에 집은 10평 정도 되는 빌라 같은 경우에 10년 전인데 한 5억, 4억, 5억, 6억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10년 전의 가격이 지금은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 물론 이제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한남 뉴타운, 한남 5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 돈들은 적어도 15억에서 20억은 있어야 내가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0년 전에 내가 3,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남 뉴타운 같은 이런 중심지에 재개발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지금은 굉장히 3배, 4배 이상 되는 자산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내가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심지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고 상담받고 공부해서 결정하느냐가 재개발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 사면 흥하리. 이런 재개발 투자 구역에서 내가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만 있어도 입주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대지 지분과 별도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만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주어집니다. 또 그리고요,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90제곱미터 이상, 약 30평 정도 이상 되는 땅을 갖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대지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상만 되고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추진할 때 간단하지만 이런 요건들을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 내가 입주권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남 3구역을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 와서 한남 3구역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기 보이는 저기가 나인원 한남이잖아요. 그러면 한남 3구역이 아파트가 되고 한 20층 이상 되는 높이에서 이 한강을 바라보고 나인원 한남을 바라봤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남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나인원 한남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폭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한강,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와 트리마트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있고, 바로 보이면 강남권이기 때문에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중심지에 투자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는 투자는 이런 재개발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어렵지 않고요.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지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10년 후에 내 투자의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